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나스닥이 장기적으로 상승했던 구간을 살펴봤습니다. 1억 원을 40분할에 TQQQ를 매수하고 수익률 10%부터 90%까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전량 매도해봤는데요. 강한 상승장에서는 10%나 20%에 빨리 매도하는 것보다 60이나 70%까지 수익을 끌고 가는 방법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시점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이 거의 고점이었던 2021년 11월에 이 전략을 시작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번 영상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익절률을 잘 선택하면 고점 매수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10%만 수익이 나도 빠르게 매도하는 전략이라면 하락장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60%, 80%, 90%처럼 높은 수익률을 기다리는 것이 결국 더 유리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 수익은 전략마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최대 낙폭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10% 익절도, 40% 익절도, 90% 익절도 계좌가 한때 약 8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일부와 동일합니다. 최초 투자금은 1억 원입니다. 이를 40분할에 처음에는 하루에 250만원씩 TQQQ를 매수합니다. 다만 250만원을 영원히 고정해서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해 TQQQ를 전량 매도하면 매도 후에 총 자산을 다시 40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1억 2천만원으로 늘어났다면 다음 매수 금액은 2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손실로 자산이 8천만원으로 줄었다면 다음 매수 금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수익과 손실이 다음 투자 금액에 반영됩니다. 익절 기준은 10%, 20%, 30%부터 90%까지 총 9가지입니다. 시뮬레이션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6년 8월 7일 마지막 거래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TQQQ 단순 보유 결과와도 비교했습니다. 2021년 11월은 나스닥이 역사적인 고점권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충분한 수익을 얻을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사이 시장의 방향이 하락으로 바뀌었고 2022년에는 금리 인상과 성장주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합니다. 따라서 나스닥이 장기간 하락하면 손실도 훨씬 빠르게 커집니다. 익절 전략이 작동하려면 먼저 계좌가 목표 수익률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 40%, 90%의 수익을 논하기 전에 가격이 먼저 급락했습니다. 즉 매도 버튼을 누를 기회가 오기 전에 계좌가 하락장을 그대로 맞은 것입니다. 앞서 봤던 1년의 하락기를 거치고 2023년 1월부터 반등해서 현재까지 우상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가를 비교해보면 처음 매수했던 고점 대비 2배 주순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최고점에 시작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자산이 다시 우상향을 시작하는데 꽤 오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2026년 8월까지의 최종 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자산만 보면 40% 익절이 약 2억 3,552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TQQQ 단순 보유는 약 2억 3,193만원, 90% 익절은 약 2억 2,655만원이었습니다. 반면 20% 익절은 약 1억 7,548만원으로 결과가 가장 낮았습니다. 여기서도 익절률이 높아질수록 수익이 순서대로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도된 날짜와 재매수가 시작된 날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서 최종 자산보다 훨씬 중요하게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최대 낙폭입니다. 10%부터 90%까지 9가지 전략의 최대 낙폭은 모두 약 마이너스 80.1%였습니다. 익절률을 아무리 바꿔도 최대 낙폭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었습니다. 1억 원으로 시작한 계좌가 고점 대비 약 2천만원 수준까지 줄어드는 순간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최대 낙폭은 최초 투자금 대비 손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운용 중 계좌가 기록한 최고점에서 이후 저점까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측정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1억 2천만원까지 올라갔다가 2,400만원까지 줄었다면 최대 낙폭은 약 80%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2억 원이 넘었다고 해서 이 과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만 보면 수익이 났지만
그 수익을 얻기 위해 계좌의 약 80%가 줄어드는 구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실전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견디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10% 익절 전략입니다. 수익이 조금만 발생해도 빠르게 현금화하는데 왜 최대 낙폭이 90% 익절 전략과 똑같았을까요? 이유는 매도 조건이 손실을 제한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 익절은 계좌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작동합니다. 주가가 매수 가격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손절 조건도 없고 하락장에서 매수를 중단하는 조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시작한 뒤 TQQQ가 곧바로 하락하면 10% 익절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수는 계획대로 계속됩니다. 결국 40회 분할 매수가 끝나면 대부분의 자금이 TQQQ에 들어가고 이후의 하락을 거의 전부 막게 됩니다. 수익이 발생한 뒤에는 적극적으로 매도하지만 수익이 발생하기 전의 위험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40분할 매수 자체가 장기 하락장을 방어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할 매수는 매수 시점을 40거래일로 분산합니다. 짧은 조정이라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처럼 하락이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이어지면 40번의 매수는 비교적 초반에 모두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추가로 투입할 현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계좌는 TQQQ를 대부분 보유한 상태가 되고 단순 보유와 비슷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40분할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장에서 40분할 매수를 시작하느냐였습니다. 물론 2026년 8월까지 기다렸다면 모든 전략의 최종 자산은 최초의 1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나스닥과 TQQQ가 하락 이후 크게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전략이 안전했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백테스트에서는 투자자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80% 줄어들어도 정해진 규칙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1억 원이 고점 대비 2천만 원 수준까지 줄어든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가 커집니다. 가족의 반대가 생길 수도 있고 대출이나 생활자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낮은 가격에서 전략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략을 평가할 때는 최종 수익률뿐 아니라 그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감당해야 했던 최대 낙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첫째, 익절률을 낮춘다고 해서 고점 매수의 위험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40분할 매수도 장기간 이어지는 하락장에서는 계좌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익절 조건은 수익이 발생한 이후에만 작동했습니다. 이번 전략에서 가장 취약했던 구간은 수익이 난 이후가 아니라 수익이 나기 전에 시작된 급락이었습니다. 따라서 최대 낙폭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10%, 40%, 90% 같은 매도 숫자가 아닙니다. 언제 TQQQ를 매수하고 언제 매수를 멈출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매수 조건을 추가하겠습니다.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만 TQQQ를 매수하고 QQQ의 10일 RSI가 70 이하일 때만 분할 매수를 진행하겠습니다. RSI가 70을 넘어 강한 상승이 이어질 때는 바로 매도하지 않고 추세를 보유합니다. 이후 RSI가 다시 70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적용했을 때 같은 하락장인데도 최종 자산은 약 2억 5,141만 원으로 증가했고 최대 낙폭은 약 80%에서 55.9%로 줄었습니다. 완벽한 방어는 아니지만 단순히 익절률만 바꾼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고점에서 시작한 투자자를 지켜준 것은 빠른 익절이 아니었습니다. 매도 조건은 수익을 확정하지만 매수 조건은 위험에 노출되는 시점을 결정합니다. 좋은 전략은 반등 후 최종적으로 돈을 번 전략이 아니라 반등이 오기 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매도보다 먼저 바꿔야 했던 매수 조건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올라운드 재테커는 여러분이 부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